자, 우선 우리 토지 건물은 앞으로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 건물은 원시치드가 해도 2.8% 낸다 그랬고요. 자, 이제 토지 건물 위에 나머지 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산에 보면은 차량이라는 것도 처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기계 장비도 있고 항공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를요 표현할 때 제조한다, 조립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조하고 조립하면은 차량을 처음 만드는 건데, 보통 우리 차량, 기계 장비는 우리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물건 아니죠. 이것도 법인, 회사에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파는 거고요.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차량은요 앞으로 조립한다 이런 말 쓰고요. 항공기도 조립이 되고요. 기계 장비는 제조한다 또는 뭐 제작한다 이런 말 씁니다. 자, 그 외에 선박, 우리 선박은 조선소에서 뭐하죠? 처음 만드는 게 건조한다 이런 말 씁니다. 자, 그러면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요 네 가지는요 일명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위에 나오는 부동산 이외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가요 좀 주의할 점은 실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원시취득은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취득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전에 우리 18회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그래 틀린 적이 있어요. 오히려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승계취득할 때 과세합니다. 자,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삽니다. 그러면 3년 된 중고 자동차 샀어요. 그럼 우리 취득구분상 승계취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 신차를 샀습니다. 신차 사면은 원시일까요, 승계일까요? 승계취득입니다. 새 자동차 사도 우리 승계취득이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조립하기 때문에 이 만드는 회사가 원시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우리는 돈 주고 산 거니까 승계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 차 산다고 해서 나는 원시, 헌차 산다고 해서 승계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승계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계취득자로서 취득세 내는 거지 원시취득자로서 제외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신차 살 때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그게 승계취득이지 여러분들이 원시취득자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원시취득이에요. 그리고 선박도 현대조선소, 뭐 삼성조선소 이런 데에서 만들었을 때 원시취득이 되는 거고, 혹시 선박을 내가 샀다 그러면 승계취득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선박은 우리가 만든다. 그게 제조조립 건조입니다. 자, 참고로 하나 더 비교하면요. 10년 된 기존 아파트 사죠. 10년 된 기존 아파트 사면은 우리는 승계취득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 수 있죠. 건설회사에서. 그럼 건설회사는 신축했으니까 건설회사가 원시취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잔금을 주고 분양받은 사람이 승계취득자예요. 뭐 승계취득자니까 유상 승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는 신축했으니까 2.8을 내요. 근데 우리는 유상 승계취득이니까 그 분양가액이 6억 원 이하짜리 집 그러면 1%, 6억 초과 9억 이하 그러면 2%, 9억 초과하면 3%. 이렇게 해서 요 세율로 받는 거지, 여러분들 아파트를 새 아파트 샀다 그래서 원시취득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취득에 대한 세율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죠.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받아서 가격에 따라서 1%, 2%, 3%면 오히려 원시취득자는 무조건 2.8이에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2.8인데 이 승계취득자인 유상 승계취득자는 1%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택에 대해서는 더 경제적이죠. 세금 내는 게. 물론 상가를 신규 분양받았다. 그럼 당연히 4% 내야 되고요. 만든 자는 2.8% 냅니다. 이렇게 취득의 구분상 세율이 다르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광물에 대한 권리와 어장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광업권, 어업권은 우리 출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출연이라는 거는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출연시켰다 이 뜻이에요. 근데 광업권, 어업권도요, 광물 개발하는 거, 어장 개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취득세에서는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면제주자. 그래서 원시취득은 과세한다, 면제한다, 면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좀 아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거는 아예 과세를 안 하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은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주의할 점은 면제받으면요, 농어촌 특별세 20%를 따로 내야 돼요. 면제받은 만큼 농특세 내야 돼요. 그럼 앞으로 면제받았다, 감면받았다 그러면은 다 농특세가 20% 냅니다.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면제 감면에 따른 농특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제자는요, 취득세를 면제해줬다는 거지, 농특세는 따로 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광업권은 원시취득은 면제, 이 말 써야 되고, 차량 기회장비 선박항공기는 과세 제외, 이런 말 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민법 배우실 때, 점유자가 타인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하다가 시효가 지나면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민법상 취득 시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민법상 취득 시효는 우리 원시 취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민법상 취득권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시효 취득자도 원시 취득이니까 몇 프로 내야 되냐? 2.8%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취득 시효도 2.8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을 우리는 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승계 취득으로 와봤어요. 자, 승계 취득에는 유상 취득이 있고 무상이 있는데, 유상 취득에는 이런 표현들이 유상입니다. 가장 일반화되는 게 우리 사고 파는 거죠. 매매했다. 타인하고 부동산을 바꿨다. 교환했다.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회사에다 투자하고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거를 우리는 현물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법원에서 나중에 경매받는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처분해서 받았다. 또는 물건으로 대신 채무를 변제했다. 이런 것들이 다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명 유상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유상취득하면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공매, 경매, 대물변제 다 몇 프로 내야 되냐? 4% 내야 됩니다. 자, 물론 주택에 한해서는 1%, 2%, 3%짜리가 있고요. 자, 무상취득. 무상에는 상속이 있는데 아까 상속은 2.8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한다, 기부한다, 유증한다, 뭐 사인증여다 이런 말 나오면요. 다 3.5%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속 이외의 무상은 다 3.5가 되고요. 상속에 대해서는 2.8을 과세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속받아서 재산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증여받아 취득했는지 이거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무상에는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 상속과 상속 이외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상취득도 승계취득자니까 이 상속인이나 수종자는 나중에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이제 의제취득. 의제취득은요, 취득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간주취득인데 네 가지만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토지는요, 처음에 우리 지목 변경 이런 말 써요. 그러면 토지는 지목을 변경하면은 무조건 취득은 안 해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토지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른 지목으로 바뀌었다. 이랬을 때, 가액이 뭐가 되느냐? 증가할 때만 취득이에요. 근데 오히려 토지 지목이 변경했더니 가액이 감소했다. 그럼 취득이 아닙니다. 어느 때만 취득이냐? 가액이 증가할 때만 취득이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은 아까 신축과 재축은 우리 건축 중에서 원시취득이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뭐 증축한다, 개축한다, 이전이다 그러면은 다 이 의제 취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가지 용어, 건축 중에 5가지 중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취득으로 간주하는 의제 취득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고치는 걸 우리 개수한다는 건데 개수는 대수선 플러스 건물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수선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면 이것도 건물의 효용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물을 고치고 시설물을 설치하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건축물은 단서 조항이 가치 증가 이런 말 없어요. 그러면 건축한다, 개수한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건물은 당연히 의제 취득이 되는 거고요. 토지는 지목병에 했다고 당연히 취득이 아니라 가액이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취득이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기회장비, 선박 요 세 가지는요. 종류 변경 이렇게 표현해요. 종류 변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토지는 지목 변경하지만 차량은 내용물을 바꾼다 그래서 종류를 변경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지목 변경했을 때 가액이 증가해야지 취득이라고 그랬죠. 이 차량, 기회장비, 선박도요. 무조건 종류 변경했다고 가격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느 때만 취득이냐? 가액이 이것도 증가할 때만 취득으로 본다. 그럼 오히려 가격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종류 변경 후 가격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만 취득으로 간주하느냐? 가액이 증가했을 때만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는 주주인데요. 과점 주주가 있어요. 이 과점 주주는요. 주주 1인 플러스 특수관계자 다 더해서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50% 초과하면요. 이때는 과점 주주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주주 1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다 더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분 비율이 50% 초과했다. 그러면 무슨 주주를 아느냐?
가점 주주라고 합니다. 자, 가점 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 가점 주주가 특정 법인을